이 선에 대한 표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으면 고르고 예쁜 색상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건식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선의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한 표현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색연필을 이용한 색상 조절과 채도 조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육면체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프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육면체 형태를 잡으실 때는 가운데 수직선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반듯한 수직선을 긋고 Y자로 육면체의 기본 틀을 잡아주시면 돼요. 각각의 기준선에 양쪽에 마주보는 선을 하나씩 추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준선 양쪽으로 마주보는 선을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세로선에도 양쪽으로 선을 그어 볼게요. 이 기준선 양쪽으로 선을 하나씩 그으면 육면체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도형의 형태를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율이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을 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 길이가 조금 길어 보이네요. 살짝 길이를 자르면서 형태를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육면체의 기본 형태를 잡아주었고요. 자, 연필 스케치 위에 색연필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실 때는 연필 가루를 최대한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연필 스케치는 내 눈에 보일 정도로만 가볍게 남겨두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한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입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루 계열 중에서 색상은 903번 컬러예요. 선의 강약, 힘 조절만 가지고 명암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밝음에서부터 가장 어두움까지 이 한 가지 색으로 다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색연필화 진행을 하실 때는 처음에 잡았던 형태의 스케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형태에 유념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위쪽에서 색상이 강하게 잡히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앞쪽에서 강하게 잡히고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상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포인트부터 다시 색상을 강조시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색연필 색상을 깔아 주실 때도 최대한 색상이 뭉치는 색이 나오지 않도록 일정한 힘 조절과 선의 간격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서 강하게 잡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풀어 주시는 거예요. 앞쪽에서 강하게 잡아 주시고 뒤쪽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풀어주세요. 전체적인 톤의 흐름이 위에서 강조돼서 아래로 풀어지고요. 앞쪽에서 강조되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색연필은 자주자주 깎아가면서 사용해주세요. 뾰족한 심으로 연필 선의 간격이 최대한 촘촘하게 진행되어야 색연필에 본래 가지고 있는 색상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한 가지 색으로만 힘 조절로 명암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색은 방금 진행한 우측의 톤보다는 밝게 힘을 빼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색상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뾰족한 심으로 다시 한번 앞쪽을 강조시키면서 밀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의 톤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다시 위쪽 부분을 강조를 시켜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색상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중간 톤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밝은 부분의 표현을 마무리를 해볼까요? 색연필을 한 번 더 깎아주시고요. 밝음에서는 선을 더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탁한 느낌이 안 나오고요. 색상이 가진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기가 훨씬 쉬워요. 자, 밝음은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이 더 밝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색상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시선에서 먼 방향 쪽에 면적의 색을 가볍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먼 쪽에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잡고 앞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밝은 부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한 가지 색상을 가지고도 힘 조절을 통해서 밝은 면과 중간 면 그리고 어둠의 색감까지 입체감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사용한 색상은 903번 컬러인데 꼭 제가 사용한 색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힘 조절만 이용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입체감 있는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색연필을 이용한 색상의 이제 조절과 채도의 조절을 함께 적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입체감 있는 도형의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옆쪽에다가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그리고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더 완성을 했고요. 똑같이 지우개로 스케치를 연하게 지워주고 색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제가 밝음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사용했던 색상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이에요. 919번 컬러로 밝은 면적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먼 쪽에서부터 밝은 쪽, 앞쪽으로 나오면서 색상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제일 연한 색상을 이용해서 기본색을 한번 깔아줬어요. 다시 903번 컬러, 첫 번째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한 색상이에요. 밝음에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부터 잡아줘야겠죠? 뒤쪽을 잡고 앞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밝음의 면적을 표현을 해줬어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단조로운 색상의 컬러는 아니죠. 밝은 부분을 903번으로 중간색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추가를 해볼게요. 중간색 면적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먼저 한번 깔고 진행을 할게요. 뭉치거나 튀는 선이 나오지 않도록 일정한 힘과 일정한 선의 간격을 이용해서 색상을 깔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903번 컬러를 이용해서 기본색을 한번 잡아줬고요. 자, 1100번 컬러예요. 앞쪽 포인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면서 뒤쪽으로 색상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썼던 중간색 밝은 컬러로 903번 컬러로 뒤쪽을 조금 더 잡아줄게요. 앞쪽에서 뒤쪽에 힘 차이도 주지만 색상 자체를 바꿔주면서 색 변화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색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힘을 많이 줘서 밀도 있는 색감을 올려줄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색감의 표현력은 첫 번째 그린 도형보다 훨씬 더 밀도 있고 선명한 발색을 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어두운 표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에서는 중간 톤에서 사용했던 강한 색상 1100번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할게요. 뾰족하게 한번 깎아주시고요. 긴 선을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진하기로 선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깔아주세요. 모든 건식 재료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이에요. 이 선에 대한 표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으면 고르고 예쁜 색상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연필, 색연필, 옥탄이라든지 홍태를 사용해 주실 때 혹은 파스텔을 사용해
활용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식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선의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한 표현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앞쪽 부분은 더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강하게 잡아줄 거기 때문에 중간색을 그렇게 진하게 올릴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1100번을 이용해서 기본 어둠을 한번 깔아줬고요. 자, 이제 가장 강한 색상 1101번 컬러를 이용해서 가장 어두운 포인트를 강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부터 잡고 아래쪽으로 색상을 풀어주시고요. 다시 앞쪽을 잡고 뒤쪽으로 색상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 901번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가 되는 어둠을 살짝만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가장 포인트 어둠을 앞쪽에서 살짝 강조해 주시고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면적이 넓을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포인트를 찍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면적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상의 느낌이 살짝만 보여지는 정도여도 충분해요. 잡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풀어주시고요. 어둠이 시작되는 가장 강한 포인트를 살짝 강조해 주시면은 포인트의 색상 대비가 훨씬 더 강조되기 때문에 입체감이 그만큼 더 살아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색 변화를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자, 블루 계열의 보색 계열인 오렌지 계열을 이용해서 가볍게 반사광, 어둠의 가장 끝부분에 보색 계열을 살짝만 얹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칠하실 필요 없고요. 색상의 느낌을 살짝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색 개념이 섞이게 되면 채도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어둠 안에서의 색 변화를 표현해 주시기가 쉬워요. 색 변화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색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보색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가장 기초적인 보색의 색상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색상표를 확인해서 마주보고 있는 색상들이 보색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의 색상을 활용해 주셔서 채도를 낮춰 주시는 반사광 처리를 해 주시면 효과적이에요. 거슬릴 정도의 색상의 변화는 색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입체감을 깨주는 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두 개의 도형을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도형은 한 가지 색상을 힘 조절만 줘서 표현한 입체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계열에서 색 변화를 주면서 입체감을 표현해줬어요. 당연히 한 가지 색상을 이용한 것보다 여러 가지 색상을 이용한 게 훨씬 더 입체감 있는 도형의 표현이 나왔죠. 자, 이 두 도형을 그리는데 사용된 컬러의 가지수는 총 6가지예요. 첫 번째 도형은 903번 컬러 하나로만 진행을 시켜준 도형이고요. 이 두 번째 도형은 6가지의 색상을 활용해서 표현된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힘 조절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식과 색상을 섞어서 표현하는 채도 조절의 방식,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신다면은 보다 입체감 있는 색연필 표현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